반갑습니다. 박재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어떠세요? 지기죠. 날씨가 너무 좋고 바라보건대 오늘 이런 시간들도 너무 좋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와서 참 감사하다라고 여겨질 것들이 하나 생겼었어요. 저는 울산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울산에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전에 사회를 했던 우리 사장님도 계시고 저한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제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 이정옥 사장님, 김의철 사장님, 또 김미정 사장님, 이런 모든 분들을 또 제가 좋아하고 그 중에 또 하다 보면은 또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막 나오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사는 곳 중에 송정이라는 데를 좋아해요. 송정 혹시 아세요? 부산에 사는 사람들도 송정을 좋아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은 더 좋아해요. 진짜 바다 같거든요. 여기가 꼭 송정 같아요.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짜 송정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귀한 분들 뵙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시작할 때 서로 고민하던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더워 죽겠어요. 제가 갖춰 입으려고 자켓도 입고 넥타이까지 했으면 죽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벗고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그림 괜찮으세요? 이거 만드는데 꽤 시간 오래 걸렸었어요. 어떤 사진으로 여러분들하고 첫 만남을 만날까. 그래서 크게는 한 4가지 주제 가지고 제가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크루팅, 세 번째는 재인식, 네 번째 메시지. 대충 감이 나오죠? 강의 끝.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장 멋진 나를 만나다. 지금 뉴스킨에서 슬로건으로 거는 내용이 저한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저는 이 글자를 보면 좀 마음이 많이 끌려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강연 제목이 강연하고 강의하고 차이 아시죠? 강연하고 강의는 이렇대요. 강의는 아들 모아놓고 정해진 시험 준비하듯이 가르쳐야 되는 거야. 강의고, 강연은 나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이도 다 다르고 남녀가 다 다르고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맞죠? 요렇게 서로 소통하는 게 강연이라고 한대요. 저는 오늘 일부 강연도 할 거고요, 일부 강의도 할 거예요. 강의하고 강연하고 제일 큰 차이 혹시 아세요? 제가 바로 가르쳐 드려 볼게요. 강의는 회비를 내야 돼요. 회비를. 수강료를 내면은 강의가 된대요. 수강료를 안 내면은 강연이 된다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강연 제목을 제가 정하고 나니까 이분이 딱 나타나는 거죠. 뭐라 쳐 씨부리 샀노?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이 다소 주관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한번 웃고 가자고 쳐 씨부리 샀노 이렇게 했는데도 씨부리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부탁할게요. 그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쫓기듯 어학연수를 떠나고 꿈에서 아직도 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듯 짝짓기에 몰두해
왔지.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넌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 해.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널 잊지 않을게. 서른 풍경들이 지나치는 오후의 버스에서 깨어 방황하는 아이 같은 우리 어디쯤 가야만 하는지 벌써 지나친 건 아닌지 모두 말하지만 할 수가 없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넌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 해.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넌 행복해야 해. 이 미친 세상에 이 미친 세상에 이 미친 세상에 믿지 않을게. 이 미친 세상에 이 미친 세상에 이 미친 세상에 영상이 음악은 너무 신나는데 글자 내용은 너무 슬프죠. 골 때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저한테는 제가 막 봐도 막 어린 총각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죠? 저는 감사합니다. 영혼 없는 대답들 좋아합니다. 저는 아저씨잖아요. 그죠? 아저씨니까 저는 가정이 있고 가장이고 바쁘게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직장 말고 제 개인 일을 했었어요. 개인 일을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제일 많이 눈에 일을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으려면은 은행을 가야 되죠. 은행을 가가지고 얼마만큼의 재정 능력을 갖춰야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현실상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부산에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대박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점의 이 영상을 보고 나면은 더 간절하게 오늘 가지고 가는 주제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해서 저는 이 영상을 준비했었거든요. 이 영상하는 메시지 마음속에 잘 염려들고 다음 또 진행해 볼게요. 보이시죠? 이 귀한 시간 놀러 가기도 좋고 어딘가에 바람 쐬러 가기도 좋은 그런 주말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뭔가 기대하고 얻으러 왔는데 더 좋은 날씨가 더 좋은 공간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눈 부라리면서 집중해서 들어보시라고. 공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들이. 공부하는 아이들 보고 꼭 이런 얘기 하거든요. 눈 떠라. 눈이 안 떠지면은
눈 껍데기를 잡고서라도 떠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이 안 떠진다 그래요. 근데 과연 이 시간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제가 준비를 잘 했거든요. 저는 제 이름을 한동안 박재완이라는 걸 잊고 살았었어요. 저는 늘 다른 사람이 저를 부르기를 원장님 또는 박원장 그래서 저는 이름이 원장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공간에 가게 되면은 저희 형도 박원장이거든요. 저희 형은 병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형하고 같이 있으면 저도 같이 원장이니까 그냥 그런 원장. 또 내가 이쁜 내 파트너분들 미용실 하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저는 헤어 디자이너 원장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학원이라는 일을 한 20 몇 년간 해오고 있거든요. 20대는 미국에서 저는 지냈었습니다. 유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부끄럽지만 아주 긴 시간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미국에서 너무너무 좋은 것들도 많이 보고 많은 생각들도 하고 인생이 크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이스토리 준비하면서 제 마이스토리 살아온 연역에 대해서는 저희 어머니 다음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제 아내거든요. 제 아내는 저희 10대 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삶의 방향이 너무 달랐었어. 그래서 10대 얘기는 다음에 제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 좀 더 큰 포지셔닝 하면은 저는 10대 이야기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대 이야기 다음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기똥차입니다. 30대, 20대 말에 저는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학원을 경영을 합니다. 보통 학원 하는 사람들은 경로가 두 가지거든요. 멋진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처럼 그냥 학원이 사업적으로 좋아서 경영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후자인 택이죠. 학원을 했는데 미국에 좀 살았잖아요. 제가 한 7, 8년을 살다 보니까 영어가 잘 됐겠죠. 그리고 20대 젊은 애니까 학원에 학부모들이 억수로 잘 가르치는 줄 알고 대기 명단도 있고 막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원어민들을 제가 리크루팅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때 다른 기업체나 학원 쪽으로 중개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는 자연스럽게 미국 애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는 원어민을 거진 보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었거든요. 학원이 잘 됐었어요. 잘 돼서 또 2관도 열고 3관도 열고 그렇게 30대를 지냈죠.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제 아내랑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학원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학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어떡하나 정말로 이게 어째 감당을 다 하지 이럴 정도로 저한테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었어요. 이렇게 주니어 영어라 그러죠. 조그마한 아이들, 요런 아이들 두고 어린이 키즈 영어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 큰 아이들 입시 학원이라 그러죠. 요렇게 장르 다르게 학원 경영을 합니다. 고3 아이들 이제 너희들이 제목 보시면 아시죠? 꿈꾸는 사람과 꿈만 꾸는 사람 요런 거 가지고 아이들 보고 너희가 장차 어른이 되면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한다라고 늘 이야기했는데 제가 비로소 이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꿈을 찾게 됐고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내 전생에 꿈하고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회고하면서 넣었죠. 여기는 다 학원 원장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은 학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쓸데없이 근엄해요. 쓸데없이 똥폼 잡고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야 되는 모습들을 해요. 저희는 학원 원장들은 사진 찍을 때 이따위 짓 안 하고 찍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찍으면은 화난 듯한 표정으로 항상 사진 찍어요. 근데 이 자리에 여기에 근사한 여자분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자꾸만 사진 찍을 때마다 이런 거 하라고 했었고 이런 거 하라고 했었고 자꾸 이상한 짓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사진을 찍다 보면은 너도 나도 할 수 없이 전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 하얀 이런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들
배 나오는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이분이 이 일을 하게 되고 이 일을 만나게 된 은인 같은 귀한 분인데 가면서 또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보이시죠? 뭐 늘 이런 자리에서 회의하고 하고 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거든요. 이런 분들을 저희는 학원장 동료 또는 선배 후배님이라고 불러요. 한국학원총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학원을 하면서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국학원총연합회라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면은 학원을 하는 원장들끼리 다 모여봐 라고 해서 원장 모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직능단체라고 해요. 변호사 모임도 있고요, 요식업협회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학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 약사 모임들 이런 것들, 그런 직능단체에서 인원수가 가장 많은 곳이 한국학원총연합회예요.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액션들 하죠. 좋은 말로는 저희들한테 술도 사고 밥도 사고 이런 일들을 해요. 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한 소속된 사람으로서 저는 정회원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정회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었어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나는 정회원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내보고 알아주지는 않는데 우리끼리는 알아줘요. 학원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냥 막 하는 학원하고 저희같이 학원총연합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는 레벨이 다르다고 우리끼리는 얘기를 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데리고 차량 기사님들 모두 다 나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청이나 여의도 가서 데모를 하는 거죠. 데모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뭐 정책에 의해서 휘날릴 때 안 돼, 우리 밥그릇에 더 이상 손대지 마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단합된 모습으로 제가 맨 선두에 서서 데모하러 나갑니다. 거기에서 강성인 분들은 막 심하게는 막 봤죠. 막 머리도 깎고 막 그래요. 막 어떤 사람은 쇼로 막 불질러라 해서 막 뭐 석유 없나 하고 이런 일도 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젊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앞에 많이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량이 또 저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 아내가 만류하는데도 제가 가지고 있는 피가 그런 소속감에 대한 단체감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뉴스 시간에. 그림 그리시죠? 이렇게 단상에 서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많은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지지를 해주고 이런 덕택에 이런 자리에 서서 많은 저희들 변을 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임원진들이고 간부들이고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보통 부산에서 학원을 개수를 뭐 작게는 한 서너 대 개씩 하고 많게는 학원을 20개, 30개씩 해요. 소위 말해서 학원 갑부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보면은 사교육의 주범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경영을 하는 거고 기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도 나오냐면은 저도 한때 그런 꿈을 꿨었어요. 이런 직능단체 인원이 제일 많다 보면은 선거 때마다 이렇게 뭔가 하겠다라고 오면은 저희들 보고도 권해요. 박 원장, 다음엔 자네다. 자네가 준비해라. 그래서 나도 늘 한때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이 말은 역동적인 학원 원장들을 필두하여 언젠가 나도 기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는 저는 뉴스킨을 선택을 했어요. 저는 이 길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가고자 하는 길하고 다르다라는 걸 살면서 더 많이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런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분도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분은 학원을 부산에서 한 15개 정도 해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학원이에요. 이분은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분이에요. 뉴스킨 정기구매 고객입니다. 저는 이분을
박수 크게 쳐도 됩니다. 저는 이분을 시장까지 제가 뒤에서 후원할 거예요. 모르죠. 또 지가 미친 듯이 하다가 뭐 대통령이 될란지, 그럼 대통령이 저한테는 정기구매 고객가 되는 거죠. 괜찮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생각을 했죠. 저는 참 고집이 세고, 저는 한 가지 일을 지금 하고 난 지 한 22, 3년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 가지 일에 강산이 변할 정도로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게 10년이라 그런데요. 한 가지 일에서 20년을 하면 그 사람은 방향을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역사를 그려가는 사람이라고 한대요. 저는 학원을 부산에서 얘기하면은, 제가 하고 나는 경영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나이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말하면 대충 답이에요. 그럴 정도로 저는 학원 잘해요. 학원 사업, 학원 경영 잘해요. 잘해왔고, 왜냐하면은 학원은 잘하는 방법들이 가장 1번 단순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저희 학원에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8시간은 꼬박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주어진 페이를 드려요. 그 선생님들은 보통 전공과를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심지어 외국의 좋은 대학에 유학도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제가 모시고 학원 경영을 할 때는 제가 더 잘하는 방법은 그분들보다도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선생님들은 8시간 일을 하면 집에 가요. 저는 학원 잘 되는 방법은, 원장은 12시간 일을 하면 무조건 대박 나요. 저는 그 일을 학원을 할 때마다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절대로 안 들어요. 저는 저보다도 학원 사이즈가 큰 사람들만 얘기 들어요. 저는 저보다도 학원 개수가 적은 사람은 얘기 안 들어요. 그게 너무나 오랜 시간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은 싸가지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지내도 아무도 내보고 지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갑다라고 해서 내 영역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내가 리크루팅이 됐었을까, 누군가가 많이 물어요. 내하고 한 30분만 얘기하면은, 아유, 어떻게 리크루팅이 됐어요? 이렇게 물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리크루팅이 됐는가 잘 모르겠다랄 정도인데, 저는 여기에 적어놨던 분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은 최미애라고 하는 저한테는 아주 귀한 스폰서 사장님이죠. 아까 그 여자 원장님이 저희 학원에서, 학원계에서는 후배라고 칭하죠. 학원이 이제 한 개 억수로 잘 되는 학원이에요. 학원이 크기와 상관없이 질적으로 잘 되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최미애 그 당시 때 원장님은 부산시 내에서 알아주는 고3만 영어 담당하는 수능 강사 출신의 원장이단 말이에요. 굉장히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학원의 선생들은 많지 않지만 한 10명 정도 되는데 매출이 아주 좋으니까 이런 학원도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런 원장님이 저희들처럼 학원을 3개, 4개, 5개 하고 싶대요. 그렇게 해서 저희 학원연합회에 내가 그 당시 때 리크루팅 하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뉴스킨에 리크루팅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은 나를 리크루팅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되어졌고, 저는 그렇게 해서 뉴스킨을 압니다. 그리고 김경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 아내예요. 제 아내인데, 제 아내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요. 다른 좋은 것들이 많지만 굉장히 스트레이트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 나빠할 표현인데 융통성이 없어요. 사업은 하고 일은 하고 돈벌이 하려면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범법도 좀 저질러도 괜찮아요. 행정법은 뭐 학원법이라는 거 있죠. 저는 그런 걸 넘나들어요. 이렇게 법 아닌 쪽과 법 있는 쪽, 그래도 괜찮거든요. 왜? 벌금 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제 아내가 아주 저하고는 반대의 성향이 있는데 뉴스킨 이야기를 했는데 첫 마디가, 당신 너무 잘할 것 같아, 이 일을. 깜짝 놀랬죠. 미친 거 아이가? 내가 학원에 돈을 얼마나 벌어주는데 이 일이 이 일보다 더 크다 말이가 라고 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저한테는 이 일에 대해서 영감을 준다 그러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향성이고 교과서적이고 저한테 자 시작하고 특별히 가르쳐 줬는지 안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정옥 사장님 좋아하듯이 너무 좋아하는 분이 박창규 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도에 대해서 맞는 것 같고 이 모든 삶의 원칙이 저 뒤에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딜 가도 저는 박창규 사장님 얘기를 꼭 해요. 저는 강의할 자리만 있으면은 그렇게 했었었고, 그리고 또 몇몇들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다 업라인 리더분들이시죠. 다 저를 많이 좋은 쪽으로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저한테는 또 소중한 파트너분들도 계시고, 또 2부에 너무나 근사하게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격식을 포멀 수트로 준비하고 있는 유진열 사장님 같은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하나 쌓인 빗물 같은 분이죠.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고, 저는 지역도 울산을 제일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좀 전에 금방 말씀했던 이런 면면들이 계시고, 저는 하고 나잖아요. 그죠? 부산에서는 애지간하면은 좀 재수 없지만 하고 나는 원장이 내가 그들은 몰라도 그들은 저를 대충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단상에서 많이 서게 되면 알잖아요. 학원연합에서는 저도 아마 팀 엘리트 뭐 한 100만 장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해왔 일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침을 뱉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은 사석에서 한 20명 소주 먹으면서 야 진짜 골 때린다 그지? 회비가 너무 안 들어와.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학원의 법들이라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부산을 벗어나 울산에 와서 얘기하면은 좀 마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는 이런 분들이 지혜의 창고로 저한테는 너무나 큰 영감을 주시는 분들이죠. 박화순 사장님도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부 되시죠? 이렇게 저한테는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저한테 영감을 줬었습니다. 저는 뉴스킨을 바라볼 때 항상 이런 차트를 좋아해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 기익이라는 게 미국 재즈 공연장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 하나하나가 지금의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하고 너무나 맞는 거예요. 임시직으로 수행하는 일, 계약직 프리랜서, 저희 학원에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제가 해서 급여를 드리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종류가 달라요. 3.3%만 떼고 개인 사업자인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비단 학원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직장의 장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저희는 학부모님들이 각기각층에 있는 직업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퀄리티가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냥 막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익이라는 형태로 익숙하지 않은 말로 다가온대요. 직업이 아닌 일 중심으로. 제가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어른이 되어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뭔가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이거는 혹시 이 자리에 그 똑같은 직업이 계시는 분이 좀 불쾌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할 거 없으면 순경했었어요. 정말로 할 거 없었으면 구청에 갈까 동사무소 갈까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의 시간이 많은 학생들은 제일 하고자 하는 직업군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되고 싶은 게 경찰이래요. 너무나 많이 준비하는 직업군 중에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형태로 직업이 아니라 이제는 일로서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리고 그 일이 길어봐야 5년 안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어른으로서 봤을 때는 이런 정의는 하나도 명제에 어울리지가 않죠. 근데 이게 실큰 좋큰 많이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쪽에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장이던 우리 엄마가 마트가 막 생길 때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을 미국에 보냈으니까 저하고 저희 형을 같이 미국에 보냈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동네에는 미국 간 사람이 저하고 우리 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트라는 걸 모르죠. 그 당시 때 홈플러스라는 게 저희 동네에 생겼었어요. 이모들하고 모여가 엄마하고 얘기하면 다들 그랬었어요. 미친 거 아이가? 누가 시장 가는데 차를 타고 간단 말이고, 저 많은 걸 시장에 카트에 담아가지고 이 쫓겨난 냉장고에 어디에 쑤시 넣으라고 저렇게 많이 바란 말이고, 그렇게 했었어요.